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2026년 2월 28일 토요일이잖아요. 평소 같으면 주말이니까 늦잠도 좀 푹 주무시고 주말에 한가로움을 만끽하셔야 할 텐데 아마 어젯밤에 스마트폰 보시다가 잠 다 깨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 말이요. 저도 밤새 쏟아지는 그 월가 속보들 보면서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그러니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코스피 6,300선 돌파했다고 막 샴페인 터트리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매섭게 돌변하다니. 마치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금요일 밤 전 세계 자본시장을 휩쓴 이 거대한 충격파는 그냥 하루짜리 변동성으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의 의미가 너무 크거든요. 맞아요. 지금 계좌 열어보기 두려운 분들 참 많으실 텐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주말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월 2일 월요일이 3.1절 대체공휴일이라 우리 국내 증시가 하루 쉬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요일장이 안 열리죠. 네, 그래서 화요일 개장 전까지 우리에게는 며칠간 누적된 그 해외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오롯이 소화해야 하는 중대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자본의 흐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의 목표 아주 뚜렷합니다. 금요일 폭락장 직후에 현지에서 작성된 따끈따끈한 마감 시황 대본을 저희가 입수했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더군요. 네, 여기서 화요일 개장 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소화해야 할 30가지 핵심 시황 데이터를 완벽하게 해체해 볼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죠. 저희가 자료의 핵심을 파헤치는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냉철한 분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무작위적인 투매 같아도 그 이면에는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원인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도대체 왜 내 든든한 우량주들이 하루아침에 급락했는지, 글로벌 자본이 지금 어디로 피신하는지 명확히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글로벌 증시에 덮친 두 가지 거대한 폭풍부터 살펴볼까요? 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죠. 금요일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1% 내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전광판이 모두 붉게 물들었어요. 우리나라는 파란색이 하락이지만 미국은 붉은색이 하락을 의미하니까요. 맞아요. 말 그대로 공포의 빨간불이 켜진 셈이죠. 고공행진하던 시장에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첫 번째 원인, 바로 물가 지표였죠. 그렇습니다. 시장을 짓누른 첫 번째 폭풍은 바로 물가 쇼크였습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가 발표됐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PPI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잡히는 듯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끝났다, 연준의 금리 인하 파티만 남았다며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잖아요. 네, 다들 금리 인하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보여주는 이 PPI 지표 하나가 그 기대감을 무참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사실 저도 아차 싶었던 게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결국 시차를 두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소비자 물가, CPI도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정확합니다. 물가 불안은 곧바로 금리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묶어둘 거란 두려움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위로 확 치솟은 거군요. 네. 그리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들이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투자자님들이 많이 들고 계실 대형 AI 기술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장주들이 줄줄이 미끄러졌잖아요. 네, 낙폭이 꽤 컸죠.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AI 버블이 드디어 터진다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하던데 저는 이게 펀더멘털의 붕괴라기보다는 금리 발작에 따른 차익 실현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AI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훼손된 게 아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 할인율이 커지니까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던지고 보자는 심리 아닌가요? 네,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격이 강합니다. 핑곗거리가 생겼을 때 수익을 챙기자는 매물이 쏟아진 거죠. 하지만 첫 번째 폭풍이 이런 기계적인 매도세를 불렀다면 시장을 완전히 패닉으로 몰아넣은 두 번째 폭풍은 달랐습니다.
아, 지정학적 위기 말씀이시군요. 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공포를 정조준했죠. 중동 속보였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부를 겨냥해서 전격적으로 개시한 작전. 속보에 작전명 서사시 퓨리라고 뜨더라고요. 네, Operation Epic Fury였죠. 물론 저희가 여기서 이 사안의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만 네, 철저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봐야죠. 이게 과거의 어떤 국지전이나 대리전과는 다르게 최고 통수권자를 직접 타격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느끼는 확전의 공포가 정말 차원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본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번 작전은 그 불확실성의 스케일을 전면전의 벼랑 끝으로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그게 시장 심리에 바로 반영이 됐죠. 월가의 궁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 장중 수직으로 급등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을 내다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도망치는 그야말로 투자자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된 겁니다. 생존 본능이 지배한 하루였네요. 이런 지정학적 충격은 지리적으로 중동과 가까운 유럽 시장을 먼저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영국 FTS, 프랑스 CAC, 독일 DAX 지수 모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포착됐습니다. 이 폭락장 속에서도 섹터별로 운명이 완전히 엇갈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위기 속에서도 자본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증거죠. 유럽 항공안전청에서 중동 영공 비행 자제 공고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항공주나 여행주들은 날개가 꺾인 듯 추락했고요. 비행기가 돌아가야 하니 유류비는 급증하고 수요는 급감할 테니까요. 반면에 방산주들은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전쟁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니까 유럽 방산주들은 오히려 강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수주 폭발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되는 겁니다. 냉혹한 자본의 속성이죠. 그 냉혹한 자본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또 다른 곳이 바로 에너지 시장입니다. 유가 변동이 심상치 않던데요.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수요 둔화 우려로 살짝 내리는 듯 보였죠. 근데 그게 약간 착시더라고요. 실질적인 중동 원유 공급 상황을 즉각 반영하는 두바이 이유는 무려 3%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네, 이 상황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오르면 물류비 뛰고 공장 단가 올라가고 실생활 물가 다 오르는데 아까 그 PPI 쇼크랑 겹치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지 IB들이 내놓은 경고를 보면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를 가볍게 돌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거의 30%가 지나가는 길목이잖아요. 네,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까지 고금리를 버텨왔는데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한다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죠. 어찌라네요. 자, 그런데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나홀로 눈부시게 빛나는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국제 금값 말씀이시군요. 네, 금값이 온스당 $5,280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역시 위기에는 금이다. 이 전통 공식을 증명했어요. 근데 전문가님, 저는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지털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말씀이시죠? 네, 이란 타격 소식 직후에 비트코인이 64,000달러 선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두고 고위험 자산의 한계를 노출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던데요. 확실히 전쟁 속보 직후에 매물이 쏟아지며 패닉셀링이 나온 건 팩트입니다. 투심이 흔들릴 때 기술주처럼 즉각적인 타격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그 직후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방 다시 67,000달러 선을 회복했잖아요. 네,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었죠. 그러니까요, 이걸 단순한 위험자산이라고 깎아내릴 게 아니라 매크로 공포에 던진 물량을 저가 매수세가 엄청나게 받아먹고 공방을 벌였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비트코인이 전통적 금처럼 가만히 가치를 보존해주는 안전자산은 아니라는 게 확인됐지만 단숨에 가격을 되돌리는 강력한 유동성은 독특한 무기입니다. 거대한 유동성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글로벌 유동성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네요. 이 유동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환율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킹달러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전자산이라는 엔화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유로화는 꽤 약세를 보였죠. 이 킹달러 현상이 우리 신흥국 시장에는 사이렌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위험이 커지면 외국 계좌보는 신흥국 주식부터 팔아서 달러로 바꾸고 미국으로 피신하니까요. 아, 그게 결국 우리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트리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트리거죠. 그 트리거가 당겨진 결과가 바로 금요일 우리 코스피의 눈물이었습니다. 코스피 6,300선 터치했다고 막 좋아했는데 결국 1% 하락해서 6,244.13으로 마감했잖아요. 장중 변동성이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였죠.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외국인이 단일 거래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무려 7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하루 만에 7조 원이요. 네, 환율 차트를 보시면 그 대규모 이탈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환율이 얼마나 올랐길래 그렇게 던진 건가요?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제자리에 있어도 환율 때문에 앉아서 환차손을 입게 되는 상황이죠. 아, 환 손실을 피하기 위한 기계적인 대피였군요. 그 7조 원짜리 폭탄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6조 2천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육탄 방어를 했습니다. 네, 동학개미의 사투가 대단했죠. 하지만 글로벌 매크로 악재를 온전히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투자자님들의 방어력은 존경스럽지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뇌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B2 경고인데요. 신용거래 용자 잔고 말씀이시죠? 네, 신용잔고가 사상 최대치인 3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화요일 시장에 만약 개파락으로 출발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부족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터지는 거죠. 맞습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경에 증권사에서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대에 지수 낙폭이 훅 커질 수 있겠네요. 네,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투심이 흔들리더라도 이 시간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계셔야 뇌동 매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존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화요일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장 직후 1순위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무조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1,441원을 뚫고 계속 오르는지 진정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인 추가 탈출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반도체 투탑인가요? 네, 코스피의 기둥인 삼성전자 20만 원 지지선 그리고 SK 하이닉스 100만 원 지지선이 방어되는지가 시장 전체의 투심을 좌우할 겁니다. 근데 서구권 자금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우리 반도체를 지지해줄 뜻밖의 구원투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차이나 머니의 움직임입니다. 아, 중국 자본이요. 네, 중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 반도체 ETF를 프리미엄까지 얹어가며 쓸어담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은 환손실 피한다고 7조를 파는데 중국 자본은 웃돈을 주고 우리 반도체를 쓸어담는가? 이건 지정학적 위기를 역이용하는 건가요? 네, 단기 약재보다 장기적인 패권에 베팅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반도체 투톱의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말 자본의 움직임은 흥미롭네요. 폭락장 속에서도 기회가 된 상승 섹터들 있죠. 아까 유럽 증시처럼 K 방산주들도 수혜를 볼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K 방산주는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 위기 수혜로 에너지와 조선주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뱃길이 막히면 멀리 돌아가야 하니까 운임이 오르고 배가 더 필요해지면 우리 조선주의 신규 발주가 쏟아지겠네요. 네, 정확한 짚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심장이 약한 분들을 위해 방어 전략도 좀 제시해 주시죠. ISA 계좌를 활용한 금융주나 배당 성장형 ETF가 좋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방어주인 통신주를 눈여겨보십시오. 통신주가 요새는 그냥 요금만 받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성장주로 변신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갈 곳 잃은 자금이 몰릴 3월 공모주 시장, 예를 들어 K뱅크 상장 같은 이슈도 좋은 대안입니다. 아까 환율 방어 팁도 하나 주신다면요. 달러같이 오르는 걸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환노출 ETF도 좋은 방패가 되겠죠?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화요일 극심한 변동성을 견디는 핵심입니다. 섣부른 물타기는 절대 자제하시고요. 네, 오늘 글로벌 매크로 위기부터 국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간결하게 요약해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으로 무장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어떤 모순이죠? 지정학적 위기와 강달러 때문에 전 세계 자본이 신흥국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는데 동시에 중국의 거대 자본은 웃돈을 줘가며 한국의 반도체 ETF를 쓸어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확실히 상반된 흐름이네요.
과거의 위기가 중동의 석유를 둘러싼 패권 다툼이었다면 어쩌면 지금 자본시장의 큰손들은 아시아의 AI 반도체 공급망이 누구 손에 쥐어질 것인지에 이미 베팅을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당장의 풍락 뒤에 숨겨진 글로벌 자본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